마이크가 저를 거부하네.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앱스토리를 얘기하고자 온 고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저기 차이나 스피치 하는 거 저 잘 들었고요. 오늘 그분 때문에 토픽을 좀 바꿔왔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어떤 앱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고요. 특히 차이나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나에서 이런 앱들이 실제 잘 팔리고 있었어요.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에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마켓에서 탑5로 했었던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애플 쪽에서는 늘 변화무쌍합니다. 1, 2, 3위 모두 다 뉴 앱입니다. 한 달 만에 1, 2, 3등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영화, 그 다음에 폰 쪽,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도대체 1, 2, 3등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무료 앱 마켓입니다. 반면에 그 이제 페이드 마켓에 가게 되면은 앱스토어 마켓하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재미없는데 돈 버는 놈들은 역시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8월까지 나왔는데요.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거하고 비즈니스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점프업해서 급등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등한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탑 10에 들어있는 앱 중에서 무려 이 노란색 마크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다 카카오톡 효과입니다. 카카오톡에 노란색이 있는 노란 마크가 붙어 있는 거는 한국에만 들어오면 탑 10에 무려 6개가 들어가 있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 앱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앱들이 이렇게 세계에 있어서 한 서너 개의 콘텐츠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여기에 뮤 앱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스터디셀러들이 앱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알만한 게임들인데 뭐 닌자 호스트나 아니면은 아까 앵그리버드 얘기하셨는데 이런 앱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요. 여기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디즈니 앱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생각보다 게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차이가 있다면은 아이패드는 좀 전에 보셨던 아이폰하고 이건 아이폰 유료 앱 차트고요. 이건 아이패드 유료 앱 차트인데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약 한 반 정도, 반 이상이 아이폰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아이패드에서도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는 아예 빼버렸는데 무료 앱에서는 정말 나라마다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에서 과연 어떤 앱들이 잘 나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이나 앱에서는요, 지난 한 달 동안에 탑 10에 있었던 앱들을 보시게 되면은 눈에 익숙하실 겁니다. 로컬 앱이 4개고요. 전부 다 글로벌 앱이 지금 차이나에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까 앵그리버드의 주인은 중국 진출 당연한 겁니다. 돈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나에서 또 다른 그 아이패드 차트에서의 탑 10을 보더라도 단 2개의 앱만 로컬 앱이고요. 모두 다 글로벌에서 성공한 앱들이 중국에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차트는 차이나 차트에서도 게임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게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국어로 되어 있는 2개의 게임을 빼고는 전부 다 아마 써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앱의 비주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앱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색감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앱들보다 좀 강하고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골드하고 레드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앱에도 있고요. 이렇게 강시, 그러니까 중국의 고유한 문화를 게임의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화려한데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 좀 촌스럽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중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탑 10에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중국인들이 체계볼 유료로 많이 살까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많이 살까요? 요번에는 2012년도 상반기에 4개국의 그 탑 100 차트 중에서 9개 앱이 몇 개나 차지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개고요. 미국도 2개, 일본도 3개, 중국 3개. 그래서 탑 100 차트를 보게 되면은 100개 중에 2~3개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 기기를 사게 되면 게임에 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0위까지 차트를 넘어가니까 이런 세상에나 한국하고 미국은 전혀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일본하고 중국을 보시게 되면은
무려 300개 중에 16개, 14개. 이렇게 많은 앱들이 돈을 벌고 있고 시장에서 상위권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책을 지금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지금 중국에서 올 상반기에 탑 10으로 했던 북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이북스가 상위권에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중국인들 영어 정말 좋아하시고 콘텐츠에 대해서 특히 책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욕심이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 앱은 중국에서 북앱에서 탑을 하고 있는 건데 비주얼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북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지 중국어로 중국의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중국은 로컬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즈니스가 남다른 포지셔닝을 했고요. 일단 한국보다 사이즈가 크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앱마켓에서 뜨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안 까신 분 혹시 있으세요? 팟캐스트? 이게 뭐냐면요. 아이폰 5의 iOS 업데이트 이슈입니다. 아이폰 5 되면서 iOS가 업데이트 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지난달에 제가 얘기했던 구글의 크롬의 그 1박 2일 만에 전 세계에 37개를 원킬했는데 요번엔 애플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단 하루 만에 iOS 패치와 함께 동시에 전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요. 그럼 그 다음에 iOS를 공격했던 게 뭐냐면 구글입니다. 이제 적이 됐죠. 디폴트 앱의 iOS에 유튜브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바로 유튜브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에서 패턴은 좀 다르지만 지금 유튜브와 팟캐스트, 그러니까 애플에서 하는 캐스팅하고 경쟁의 관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얘네들은 금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아까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를 제시하자면은 아이북스하고 아마존,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안 써요. 한글이 없다고. 그렇지만 글로벌 비즈니스도 아니고 인코리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는데요. 역시나 아마존이 한글의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아마존의 킨들 쪽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기 있는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인기 있는 게임은 여기 보시는 게 돈 버는 앱입니다. 게임의 유료 차트고요. 아이패드에도 역시 유료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즈니의 물 좀 주세요. 네, 그 앱이 계속 인기가 있고요. 이 시리즈가 시즌이 계속 나오니까 앵그리버드 다음으로 굉장히 스터디셀러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새롭지 않구나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지만 뉴스 따라잡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톡이 뜨니 뭐가 떴죠? 아까 탑 10의 6개가 게임이 카톡웨어가 떴죠. 그 다음에 예스24의 경쟁자 오늘의 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데요. 일단 카톡과 팟캐스트 한번 배틀해봤습니다. 어떤 애가 더 잘 나가나 했는데 역시나 카톡이 좀 한국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시그만도 한데 이게 애니팡 되고 나서요 오히려 더 역효과로 더 둘이 다시 붙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랬고요. 아마 이제 다음 달에 9월 데이터가 나오면은 카카오톡 효과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스24의 적이 누구냐? 네이버가 돼버렸습니다. 네이버 북수의 경쟁자가 교보문고가 아니라는 거가 바로 이 데이터에서 나와가지고요. 더 이상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모바일로 옮겨갈 때 잘 포지셔닝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통상적으로는 뭐 교보문고와 예스24를 1, 2위를 각축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네이버 북스와 예스24가 가장 탑 랭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온라인에서 이제 기존 유저 파워가 있으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부 콘텐츠가 굉장히 요즘 약진하고 있죠. 단말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이게 오고 있어서 저마다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가격 경쟁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